두 번째 단원, 운동과 충돌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관성이에요. 관성. 자, 관성은 뭐예요? 자, 관성은 물체가 자신의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네,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관성이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뭐던가 정지 상태로 계속 있던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운동 상태를 유지를 하던지, 이 두 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커요. 이게 운동하려고 하는 거를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도 질량이 클수록 커지고,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 자체도 커져요. 그러니까 관성의 성질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다? 질량뿐이 없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커지고, 따라서 관성은 여기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예요. 정지해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정지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해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운동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핑크 분필. 자, 이쁘네, 색깔. 자, 그래서 두 가지예요, 관성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운동관성이 있고 정지관성이 있고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나온 거 보면은 버스가 갑자기 급 출발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버스가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이쪽으로 버스가 확 가버려요. 그러면은 나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있고, 정지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거고, 버스는 가버리니까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원래 그 위치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밀려버리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거는 무슨 관성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정지 관성이는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컵 위에다가 종이 놓고 종이 위에 동전 놓은 다음에 종이를 팡 하고 튕겨버리면 종이는 어떻게 돼요? 쑥 날아가지만 요 위에 있던 동전은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래로 쑥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정지관성이고, 휴지를 세게 한 번에 딱 끊어버리면 줄줄줄줄 따라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던 휴지가 어떻게 돼요? 따라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옷 터는 거 있죠. 옷 먼지 털 때도 보면은 위에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한 번에 팡 이렇게 털어버리죠. 이렇게 팡 털면 올라갈 때 따라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뭐가 있고요. 아, 이건 운동관성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가려고 하는 거니까, 정지관성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정지해 있던 거를 이렇게 나무 떡으로 빵빵 터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천을 털어가지고 태는 거면은 천에 붙어있던 먼지는 정지 상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면을 쳐버리면은 이 천은 어떻게 되니까 뒤로 가버리니까 정지했던 먼지는 그 상태에 계속 있으려고 하니까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달리고 있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를 하게 되면은 이 버스하고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같은 운동계예요. 같은 운동계란 소리는 버스가 가고 있는 속력이나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속력이나 밖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정지를 해버리면은 승객이 어떻게 돼요? 계속 가려고 하는 거고, 운동계를 멈춰버렸으니까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거는 운동관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성질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을 하려는 상태가 유지되려는 성질인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달리던 자전거의 페달을 멈춰도 바퀴는 계속 굴러가는 게 계속 회전하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하였던 먼지, 천에다 먼지 털 때 이렇게 올렸다가 팡 털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먼지하고 옷이랑 같이 따라 올라갔고, 천만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먼지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천은 빠져버리니까, 먼지 운동관성 때문에 바로 먼지를 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특이하게 여기서 보면 관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힘이 하나 있어요. 이걸 이제 관성력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버스가 정지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출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가기 위해서 힘이 버스는 어디로 줬어요? 앞으로 갔죠. 근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힘을 어디로 받아요, 지금?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거 보니까 뒤로 받아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버스가 실제로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에 타고 있는 사람하고는 받은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반대가 돼버리죠. 그쵸?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은 관성력이라고 해요. 관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힘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보자. 버스가 어떻게 돼요? 정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버스가 받는 힘의 방향은 이렇게 뒤쪽으로 받아요. 뒤쪽으로 받는데 안에 타고 있는 나는 힘을 어디로 받았어요? 이 앞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관성력을. 그러니까 지금 전체 운동계에서 받는 힘의 방향이랑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받는 힘의 방향이랑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요? 반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성력은 관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고요. 이 관성력은 전체 운동계가 받는 R자임의 방향하고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알겠죠? 크기, 이 방향이 반대예요. 관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고 전체 운동계의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관성력이다. 관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힘이에요. 저거는. 자,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관성이 유지가 되려면, 운동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R자임이 0이면, 결국에 R자임이 0이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다란 말이에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운동의 상태가 변하지가 않는다. 즉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운동 상태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쵸? 하나는 뭐였어요? 빠르기 하고 방향. 이 두 가지가 운동 상태에 해당이 되는데,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빠르기의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등속,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의 변화도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다른 말로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이라는 거를 하게 돼요.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려면 R자임이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리고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의 크기에 비례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운동량하고 충격량 봅시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배웠던 속도나 힘처럼 무슨 물리량에 해당이 되냐면, 운동량하고 충격량도 벡터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벡터 물량이 아니라 벡터 물리량이라서 뭐와 뭐가 다 있어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져요.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다라고 하는 벡터 물리량이니까 이 운동량, 충격량도 뭘 가진다?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서로 부호를 가지게 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결국 뭘 얘기를 해준다? 운동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다라고 하는 거는 운동 방향이 서로 어떻다? 반대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나오는 운동량부터 보자. 자, 운동량, P라고 나타내 줍니다. 운동량 P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물체의 질량과 속력이 아니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요. 결국에는 운동량의 방향은 뭐에 방향하고 같냐면 속도의 방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면 운동량도 플러스고, 속도가 마이너스면 운동량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의 M의 물체가 이렇게 V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물체의 질량 킬로그램과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의 곱으로 나타내고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운동 효과. 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운동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부호도
속도의 부호하고 같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운동량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벡터 값은요. 크기를 물어보면은 다 무슨 값이냐면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작은 게 아니라 그 경우는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질량과 속도의 곱만 크면 뭐가 크다? 바로 운동량의 크기가 크다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질량이 3kg짜리가 예, 물체가 2m/s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경우랑 질량이 4kg짜리가 왼쪽으로 3m/s로 가고 있으면 이 경우는 얘는 오른쪽 기준 방향이 얘를 플러스로 놓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 얘는 운동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건데 둘 중에 운동량의 크기가 누가 크냐라고 물어보면 누가 큰 거예요? 마이너스 12짜리가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격량.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힘을 얼마나 잘 받았느냐를 나타내주는 물리량이 바로 충격량에 해당이 됩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의 효과예요. 힘의 효과. 즉 물체에 작용한 힘과 이 힘이 작용한 시간이 곱으로 바로 충격량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벡터량은 뭐예요? 힘이 벡터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가 받은 힘이 작용한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충격량은 I라고 나타내주고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줘요.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 시간의 단위는 세클, 그러니까 뉴턴 세클로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이 충격량의 크기는 당연히 힘과 시간의 곱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클수록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충격량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힘의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 그래프하고는 다르게 그 운동량도 그래프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힘 시간 그래프하고 충격량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나타내는 값이 바로 뭐냐면 충격량이에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왜? 힘 뉴턴과 세크의 곱이잖아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그죠?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이 바로 뭘 나타낸다? 충격량으로 나타내요. 이거는 이 힘이 일정한 경우고 이거는 이 힘이 일정하지 않고 이제 변하는 경우지만 이런 경우도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해주면은 바로 뭐가 된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돼요. 대신에 여기서 평균 힘의 크기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힘의 크기가 계속 변했을 때는 평균 힘의 크기는 전체 총 충격량을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그게 평균적인 힘의 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알겠죠.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눠준 게 평균 작용한 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작용한 시간이 어떨수록 짧을수록 평균 충격력이 커지죠. 같은 충격량을 받아도 충돌 시간이 짧아야 평균 작용한 충격력, 힘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 자, 충격량하고 운동량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결국에 이게 충격량을 어떤 물체가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질량이 M인 물체에 힘 F를
t초 동안에 작용을 해주면 이 F가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R자임이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뭐가 되니까 M, 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힘을 주면 뭐가 생겨요? 가속도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 이 물체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가속도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속도에 변화가 생겨요. 근데 이제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에 만약에 힘을 줬으면 이 물체는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돼요? 속도의 변화가 0보다 클 거라고요.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점점. 그죠? 그러면 힘을 줘서 t초 동안 줬고 그때 힘을 준 만큼 질량이 m이니까 a만큼의 가속도가 생겨요. 그러면은 처음에 정지 상태니까 속도가 0이었을 거고 나중에 t초 후에 속도가 v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은 얼마예요? 처음 운동량 값? 질량 m이고 속도 0이니까 0이에요. 나중 운동량 값은 어떻게 돼요? 질량이 m이고 나중 속도가 v니까 mv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0에서 어떻게 됐어요? mv로 늘어났죠. 정지 상태에서 물체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 이유는 질량이 있는 물체에 힘이 작용했으니까 뭐가 있다? 가속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줘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체가 힘을 받는 동안 속도가 변해요. 왜 속도가 변해요? 뭐가 생겼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겼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고,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했고 질량은 일정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운동량이 변해요. 자, 이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즉 힘과 시간의 곱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어떻다?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t초 동안 줘서 ft만큼의 충격량을 주면 이 물체가 처음에 운동량은 0, 나중 운동량이 mv인데 여기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면 델타 p가 될 텐데 얘는 m, 질량에다가 속도 변화량 델타 v를 곱해준 값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은 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나중 속도에서 뭘 빼주면 됩니까? 처음 속도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요 식을 우리 원래 알고 있는 식에서 유도가 돼서 나온 식인데 가속도라고 하는 값은요 뭐예요? 일정 시간 동안에 운동 시간 동안에 뭐예요?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총 델타 t 동안의 시간 동안에 속도가 델타 v만큼 변했다라고 하는 게 가속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당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가, 이게 가속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총 운동 시간 t분의 속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줘야 돼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값이 바로 속도 변화량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게 봐봐, F는 MA였잖아요. 그렇죠? 운동체 2법칙에서 F는 MA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충격량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F 충격량과 시간의 곱, 힘과 시간의 곱인 충격량은 저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델타 V하고 똑같아져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T를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여기가 뭐가 돼요? T분의 델타 V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고, 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가속도 A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F는 M 델타 T분의, 그러니까 시간 총 운동 시간 T분의 속도 변화량 델타 V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요 F는 MA라고 하는 이 식으로부터 바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식을 유도를 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힘을 준 방향이, 즉 충격량의 방향이 처음에 하고 있는 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주었느냐, 또는
반대 방향으로 주었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이 물체가 봐봐, 질량이 m인 물체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3m/s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힘을 운동하는 방향으로 t초 동안 줬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얘가 운동하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그죠?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이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요. 왜? 속도가 어떻게 될 테니까 나중에 이거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주면 속도, 예를 들어서 속도가 6m/s가 됐대요. 그럼 속도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3m/s만큼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는 질량이 m인 물체에 얘가 처음에 3m/s로 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F만큼 줘서 F만큼 T 시간만큼 줬다. 그러면 이때 속도는 어떻게 돼요?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빨라져야 돼? 느려져야 돼? 느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느려져서 점점 느려져 가지고 얘가 속도가 1m/s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속도가 3만큼 증가했지만 얘는 얼마만큼? 2만큼 감소했잖아요. 마이너스 2m/s만큼 감소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질량을 곱해주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무슨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여기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가 나와요? 질량 m을 곱해주면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같았을 경우에 충격량은 플러스 값이지만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반대였었을 때의 충격량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부호예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부호를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해주고 정해주는 게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 잠깐 보면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 사이의 관계, 이거는 선생님이 앞 시간에서 잠깐 설명을 했던 힘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이거든. 자, 힘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인데, 달리던 자동차 A가 정지해 있는 자동차 B하고 충돌을 하면 자동차 A는 B한테 힘을 앞쪽으로 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자동차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들이박은 자동차도 찌그러지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A도 B한테 힘을 받았을 거란 말이야. 반대 방향으로 F만큼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서로 주고받은 힘의 크기, 즉 A가 B한테 받은 힘하고 이 B가 A한테 받은 힘하고는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요. 왜 같을 수밖에 없냐면은 힘의 상호작용, 즉 무슨 법칙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힘은 항상 크기는 같고 방향인 반대인 힘이 동시에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받은 힘의 크기도 F, A가 받은 힘의 크기도 F. 근데 어차피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은 둘이 빵 하고 똑같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힘이 작용한 시간이 둘 다 똑같으니까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다? 같아요. 대신에 B는 힘을 어디로 받았고 앞쪽으로 받았고 A는 뒤로 받았기 때문에 얘는 반대인 마이너스가 붙을 뿐이지 두 개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 힘이 같은 시간 동안 작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래서 봤잖아. 충격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이유가 힘이 서로 주고받을 때 크기는 같지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힘을 받는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충돌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다? 서로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빨대로 보면 약하게 불 때보다는 세게 불 때 앞에 꽂아놨던 면봉이 더 멀리 날아갈 거고, 짧은 빨대보다는 긴 빨대를 사용을 해주면 면봉이 더 멀리 날아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경우는 약하게 불고 세게 불 경우 여기서는 빨대 길이가 똑같다라고 했었을 때 이 경우는 힘이 더 크게 작용을 한 거고, 짧은 빨대하고 긴 빨대하고는 이때는 힘을 받은 시간이 더 긴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충격량이 클수록 뭐도 커진다? 운동량의 변화량도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죠? 자, 그러면 충돌하고 안전장치 보자.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이 그리고 안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작용을 하니까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여러 안전장치들을 사용을 해주는데, 충돌이 일어났었을 때 힘이 작용하는, 자, 뭐를요?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로 인해 사람이나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이 힘의 크기는 충격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작아지도록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충돌을 위한 안전장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여줬었어요? 충격량은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격량을,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이걸 나눠주면은 이때 받는 평균 힘이잖아요. 평균 충격력 값이 F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서 받는 충격력의 크기를 줄여주는 게 이게 충돌에 의한 안전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인데, 여기서 보면 달걀을 떨어뜨리는데 하나는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방석 위에다가 떨어뜨려요. 그러면 둘 다 같은 높이에서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를 시켰기 때문에 두 달걀의 처음 속도는 얼마가 돼요? 0.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를 예를 들어서 V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멈추죠. 멈추기 때문에 닿기 직전에는 V고 최종 속도는 둘 다 얼마가 돼요? 0이 된다란 말이에요. 정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달걀은 깨져버리고 방석 위에 올라가 있는 달걀은 안 깨져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얘가 같은 달걀이니까 둘이 질량이 똑같아요. 둘이 질량은 똑같고, 그러면 충돌 직전 두 달걀의 운동량은 얼마냐면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mv. 얘도 얼마예요? mv예요. 근데 충돌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0이 됐기 때문에 충돌 후의 운동량은 0입니다. 그러면 이 깨진 달걀이나 안 깨진 달걀이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냐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줘야 되니까 0 마이너스 mv가 될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mv가 이 달걀이 받은 충격량인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처음에 운동을 시작한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라서 그래요.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로 놨기 때문에 힘을 받은 방향은 위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게 된 거예요. 즉, 이 힘을 무슨 힘? 충격력을 받은 거란 말이죠. 즉, 둘은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둘이 받은 뭐는 똑같은 거예요? 충격량은 동일해요. 충격량은 동일한데 지금 여기서 힘이 작용한 시간을 보면 바닥에 떨어진 경우에는 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충돌하고 멈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석에 떨어진 경우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충돌하고 멈췄으니까 힘이 작용한 시간이 어떻게 돼요? B의 경우가 A의 경우보다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으니까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이때 받은 평균 힘의 크기, 평균 충격력이 어떻게 됩니까? 더 작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석처럼 충돌 시간을 길게 늘려주면 물체가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받는 충격력의 크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줄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줄여주는 안전장치의 예에서 보면은 에어백 또는 자동차의 범퍼, 그 다음에 도로에 설치된 보호 난간, 이런 것들은 다 뭘 하는데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뭐 야구선수들이나 이렇게 풋볼, 미식축구 선수들이 보호대를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운동에서 매트 같은 데다가 낙하를 하게 해주는 것도 다 뭐예요? 충돌 시간을 늘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둥에 스펀지나 아니면은 에어매트나 아니면 아이 있는 집에서 이렇게 모서리 같은 데다가 스펀지를 대놓거나 아니면 이게 물건 쌀 때 이렇게 뽁뽁이, 그죠? 에어캡 같은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 것도 결국에는 다 뭡니까? 충돌 시간을 늘려서 바로 받는 충격력의 크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저런 방법을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 오케이? 자, 개념 확인 문제 답 맞춰봅시다. 자, 1번은 자,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뭡니까? 여기서 예, 니은이죠.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맞는 거는 뭐예요? 리을이 맞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해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거는 정지관성, 두 번째 거는 운동관성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운동량을 풀어줄 때 P는 MV인데, 자, 여기서 M은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예,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150g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15kg이에요. 곱하기 108km per hour잖아요. 그렇죠? 이거 미터 퍼 세크로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108, 하나, 둘, 셋. 이거를 3600초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얼마예요? 30m per 세크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30m per 세크를 곱해주면 4.5가 나오겠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3번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은 555X예요. 이 4번이 왜 틀렸냐면 대포의 포신이 짧으면 포탄이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지죠. 그렇죠? 예, 짧아져서 포탄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오히려 커지는 게 아니라 작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수평면에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의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5만큼의 충격량을 주었대요. 운동 방향으로 줬잖아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운동 방향으로 줬으니까 속도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뭐랑 똑같아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5Nm/s로 충격량 자체를 5로 줬구나. 자, 그럼 5는 질량이 2. 자, 나중 속도는 얼마인지 몰라요. V예요. 근데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5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 속도는 어차피 처음 속도보다 빨라야죠. 속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V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V-5는 여기서 얼마입니까? 나눠주면 2.5니까 V는 7.5. 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V가 7.5고 물어본 건 뭐예요? 나중 운동량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이 얼마입니까? 2죠. 그러니까 여기다 2를 곱해주면은 전체 운동량은 얼마? 15. 예, 이렇게 나타나겠네. 그 다음에 5번은 자, 시멘트 바닥과 폭신한 방석에 닿기 직전 달걀의 운동량의 크기는 서로 같고요. 그래서 멈출 때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서로 같아요.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서로 같고, 충돌 과정에서 달걀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충돌 시간이 더 짧은 A가 어떻게 됩니까? B보다 더 크죠. 그래서 깨지게 되는 거죠. 6번은 일상생활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는 대표적으로 헬멧, 그 다음에는 에어백, 폭신한 매트, 자동차의 범퍼. 그렇죠? 요게 충돌 시간을 늘려서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경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신 만점 봅시다. 자, 1번은 1번. 그죠? 네. 1번이고, 다음 2번. 이거는 한번 보자. 관성에 대해서 옳은 것은, 관성은 뭐에 의해서만, 속력이 아니라 질량에 의해서만 영향을 주게 되고,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알짜 힘이 0이어야 관성이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관성이 큰 물체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결국에는 뭐가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크기 때문에. 5번. 깔개를 털면 먼지가 분리되는 현상은 관성 중에서도 무슨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관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성질이죠. 그 다음에 3번은 3,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뭐 5번이죠. 그 다음에 6번은 4, 그 다음에 7번은 4, 5번에 4, 그 다음 6번은 요 문제는 보면은 20m/s의 속력으로 날아오는 질량이 60g짜리 테니스 공이 채한테 들어갈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데 충돌하고 나서는 왼쪽으로 나왔죠. 그럼 이 경우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질량이 60g이니까 kg으로 바꿔주면 0.06kg 곱하기 나중 속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50 빼기 처음 속도 얼마예요? 20. 그래서 여기가 뭐 얼마가 납니까? 마이너스 70이잖아요. 그럼 곱을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2 kg m/s.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 테니스 공이 받은 충격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4.2 뉴턴세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마이너스가 붙었냐면 처음에 운동해서 들어가던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힘을 받은 건 어느 쪽으로 받았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충격량의 방향이 반대라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고, 여기서 뭐만 물어봤기 때문에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부호는 안 써줘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운동 방향 바뀌면 부호 바뀌는 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7번은 2번,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날아오는 동일한 야구공 A와 B를 맨손하고 글러브로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맨손과 글러브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하고 충돌 시간을 나타냈는데, 야구공이 A, 맨손으로 받은 거는 S, 충돌 시간 T. 그 다음에 글러브로 받은 거는 야구공이 받은 게 3S, 2T예요. 그러면 충격량은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작용한 평균 충격력을 구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S가 FA 곱하기 T, 그 다음에 여기서는 3S가 FB 곱하기 2T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 작용한 힘 FA는 어떻게 돼요? T분의 S, FB는 2T분의 3S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평균 힘의 크기가 누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다란 말이에요. 시간분의 바로 충격량 자체가 누가 더 크니까 B가 더 크니까. 따라서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일단은 A가 B보다 작죠. 왜?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엔 받은 뭐랑 같으니까? 충격량이랑 같으니까. 그 다음에 충돌 직전 야구공의 속력은 어차피 지금 동일한 야구공이기 때문에 여기서 둘 다 멈췄단 말이에요. 멈췄고 충격량이 3배란 소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3배예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3배려면은 질량이 같으니까 이 속도 변화량 자체가 3배여야 되겠죠. 따라서 처음 속도를 얘를 V라고 치면 얘는 3V가 돼야 어떻게 됩니까? 3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니은 맞고. 충돌하는 동안 야구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누가 더 큽니까? B가 A보다 크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은 4번이고, 그 다음에 10번은 보면은 그린 간은 동일한 면봉 A하고 B를 각각 빨대에 출구와 입에 넣고 입으로 불어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P하고 Q는 면봉이 빨대를 통과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뭐에 해당이 될 거냐면은 충격량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
받은 충격량 자체가 누가 더 많아요? B가 더 많죠. 그쵸? B가 더 많잖아요. 이거 P가 A고 Q가 B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누가 커야 돼요? B가 더 커야 돼요. 그러면 튀어나가는 속도도 VB하고 VA하고 비교해보면은 VB가 더 빨리 나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같은 면적이니까. 자, 따라서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누구에 해당이 됩니까? 동일한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P. 그 다음에는 Q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B. 따라서 맞고. 빨대 속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누가 더 커요? B가 A보다 크니까 A가 B보다 작다. 맞고. 빨대를 빠져나오는 속도는 당연히 B가 A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맞죠? 아우, 좀 일찍 와. 방송반이시다. 그 다음에 11번. 충돌하고 안전장치. 그린 가는 동일한 컵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하고 푹신한 방석에 각각 떨어뜨렸을 때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은 깨져요. 왜 그러냐면은 같은 충격량을 받았죠. 아랫부분의 넓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충격량인데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A의 경우가 어떻게 돼요? 힘을 받는 시간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짧아요. 그러니까 받은 평균 충격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니까 더 크죠. 그래서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A하고 B의 넓이는 같다. 충격량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은 거죠. 면적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충격량을 물어보는 거냐 평균 힘, 충격력을 물어보는 거냐를 정확히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더 크니까 깨져 버렸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만 맞고 12번은 1번, 그 다음에 13번은 여기서요 안전이 자동차의 범퍼나 공기가 충전된 포장대나 스펀지나 매트나 1번부터 4번, 2번 빼고는 5번까지 다 뭐예요? 결국에는 충돌 시간을 늘려 평균 충격력을 평균 힘을 감소시켜 주는 건데 차량 내부의 안전띠는 관성 때문에 빵 하고 튕겨져 나가는 걸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뭐예요? 관성이에요, 관성. 나머지는 다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자, 다음 14번. 자, 그림은 수평인 얼음판 위에서 선수 A가 질량이 40kg인 2m/s로 운동하는 선수 B를 뒤에서, 그죠? 이거 개조할 때 보면 뒤에서 확 밀어주잖아요. 아, 그 똥집 마려워서 어떻게 참지?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냐? 쇼트트랙 이게 뒤에서 빵 하고 밀어주잖아. 어우,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연습하다 한 번은 하지 않을까? 선수들도 그럴 것 같지 않냐? 연습을 하다 이거 어떻게 참어, 이거를. 똥침 한 번은 할 것 같은데 연습하다가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 야, 근데 혼성 개주에서 하면은 잡혀가겠는데. 자, A가 질량이 40kg인 2m/s로 운동하는 선수를 나만 생각이 썩었나? 그거 어떻게 참지? 볼 때마다 저거 연습할 때 분명히 하는 놈 있다 이 생각 들던데 나는. 어?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하지 않을까? 나 한 번은 해봤는데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는데 저거를 어떻게 참지? 나는. 자, B의 속력이 얼마가 됐대요? 5m/s가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있는 선수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량이 40, 나중 속도가 5, 빼기 처음 속도가 2.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가 됩니까? 120.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120이니까 충격량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A가 B를 미는 동안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120이 변화량의 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A가 B를 미는 동안 B가 받은 평균 힘을 받는 시간이 2초래요. 그러면은 요 충격량을
결국에는 작용한 힘과 시간의 곱인데 2초 동안이니까 따라서 평균 충격역의 크기 F는 얼마? 6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5. 그림과 같이 동일한 물풍선을 같은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하고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렸을 때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린 물풍선만 터지는 까닭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단한 바닥에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이 짧아 같은 충격량이라도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A가 받은 평균 힘, A가 아니라 이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경우가 평균 힘의 크기가 더 크니까 물풍선이 터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력업. 이거 한번 보자. 갈릴레이 사고 실험을 나타낸 거래요. 기준선 P의 5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마찰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경사면을 따라서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얘를 계속 경사로 완만하게 피더라도 올라가는 높이는 똑같을 거고, 얘를 완전히 펴버리면 올라가는 높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무한히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A를 지나는 물체는 P에 도달을 하지 못한다. P에 도달해요? 못해요? 도달하죠. 어차피. 그죠? 마찰이 없으니까. B를 지나는 동안 물체는 여기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관성 실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계속 하니까 물체가 계속해서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어야죠. 관성사고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짜힘이 없으니까 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동 방향과 빠르기의 변화가 없는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실험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 2번은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하고 EM인 공 A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의 A를 수평 방향으로 찾더니 A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이 어떻게 돼요? 속도가 여기서 같아졌다라는 소리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속도를 V라고 치면 얘는 계속 V고, 근데 여기서 보면 운동량이 얘는 P고 여기가 얼마예요? 2P라 2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량이 EM이고 속도가 V니까 여기서 운동량 P는 EMV로 정의가 됐을 거고, 그럼 얘는 운동량이 2배가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속도가 어떻게, 이거의 몇 배가 나와야 돼요? 운동량이 2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4mV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질량이 m이니까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4v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기서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속도가 똑같아야 되니까 v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4v로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여기서 v가 된 건데, 그러면은 운동량이 얼마가 됩니까? mv가 되니까 처음 값이 얼마가 돼요? 4분의 1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가 2p였으니까 여기 얼마가 나와야 돼요? 4분의 1이 돼야 되니까 2분의 p. 이렇게 되겠네. 그죠? 따라서 가에서 공의 속력은 A가 B의 4배가 되는 거 맞고요. 기억은 P가 아니라 2분의 P가 돼야 돼요. 속도가 4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A가 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그러면은 충격량은 뭐랑 똑같아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잖아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은데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2P였어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죠. 반대 방향이니까. 처음에 기준 운동 방향 이쪽으로 보통은 오른쪽 앞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예요. 왼쪽이나 뒤쪽으로 가는 게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처음에 마이너스.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얼마가 됐어요?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P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A가 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어떻게 해줍니까?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예요? 2분의 P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마이너스 2P.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2분의 5P만큼을 받은 거죠. 결국에 이거를 부호를 생각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처음에 얘 운동량의 방향과 이 경우의 운동량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반드시. 이거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향 부호 고려를 안 해줘가지고 문제를 진짜 많이 틀려요. 실제로. 네. 그 다음에 3번.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망치로 때렸더니만 물체가 벽에 충돌한 후에 튀어나오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들어갈 때의 방향과 튀어나올 때의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놓는다라고 하면은 튀어나올 때 운동 방향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면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처음에 정지예요. 그 다음에 망치로 두드러 맞은 다음에 얼마가 됐어요? 2V가 됐고, 충돌한 다음에 속도가 얼마가 됐어요? V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때는 2V, 튀어나올 때는 마이너스 V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물체가 망치와 벽에 충돌하는 동안, 그러면은 망치하고 충돌할 때 속도 변화가 얼마예요? 0에서 2V 됐죠. 그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은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죠? 질량은 똑같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2호 구간에서 얼마가 돼요? 2V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V 빼기 2V가 되니까 마이너스 3V가 속도 변화예요. 그러면 질량은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요 경우에 받은 운동량, 처음에 여기서 얼마냐? 처음에 받은 운동량은 얼마예요? 2mV고 나중에 받은 운동량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3mV예요. 처음 받은 충격량, 나중에 받은 충격량.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여기서는 운동 방향으로 망치가 때린 거고, 여기서는 벽이 운동의 어떤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호가 붙은 거니까 여기서는 크기만 보면 되니까 어차피 절대값으로 풀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여기서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얘는 T만큼, T0만큼, 얘는 2T0만큼 왔으니까 나눠줘 버리면 몇 대 몇이에요? 2대 2분의 3. 그러니까 4대 3. 이게 바로 평균 충격력의 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많이 헷갈려요. 실제로. 그 다음에 수레의 충돌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힘 센서를 장착한 수레를 벽에 충돌시켜서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는 힘을 측정을 했대요. 수레 앞에 스펀지를 설치한 후에 가해 과정을 반복을 했대요. 수레는 벽과 충돌한 후에 결국에 어떻게 됐대요? 정지를 했대요. 자, 그러면 수레가 벽하고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하나는 T고, 스펀지를 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2T가 됐어요. 기억과 니은은 가와 나의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여기서 보면 스펀지가 있는 경우가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길어지겠죠. 결국에는. 참고로. 그지? 그러니까 기억이 가의 경우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이 나의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 문제는 둘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지가 않아요. 이 경우는 3S만큼을 받았고, 이 경우는 2S만큼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도 방금 풀어줬지만 충격량은 뭐하고 뭐의 곱이니까?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니까 평균 충격력을 구해주려면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줘 버리면 된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가하고 나하고 충격량이 3S, 2S고 힘이 작용한 시간이 T하고 2T니까 따라서 3대 1이 작용한 평균 충격력, 평균 힘의 크기에 해당이 되겠지. 따라서 기억은 누구예요? 가의 실험 결과고 충돌 직전 수레의 속력은 누가 더 커야 돼요? 어차피 멈췄으니까 둘이 어떻게 돼요? 3S, 2S가 나왔잖아요. 질량이 같으니까 속도 변화량은 가가 더 커야 됐겠죠. 결국에 3대 2가 남았어야 되겠지.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평균 힘은 가가 나보다 크죠. 3배만큼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습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